847전 무패. 이건 제 인생이자 과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쟤는 제가 7년간 모든 걸 바쳐 만든 기계였습니다. 16개의 생체 센서를 가진 초정밀 구조견, 0.1도 체온 변화도 감지하고 생존 확률을 즉각 분석하는 최첨단 시스템이었죠. 지금껏 쟤는 847건의 구조 작업에서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저와 쟤를 믿었죠. 그런데 일본 미야기현 대지진 구조 현장에서 쟤는 4연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 대신 구조한 건 한국팀이 데려온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이름은 하루. 목줄도 없이 돌아다니는 훈련조차 받지 않은 개였어요. 정확한 데이터 없이 구조하겠다는 겁니까? 그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계가 아닌 마음 앞에서. 이 이야기는 제 과학이 무너지고 한국에서 배운 감정과 신뢰의 힘을 기록한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저는 엘리자 로드리게스, MIT에서 구조 AI를 연구하고 미국 연방구조본부에서 AI 탐지견 시스템을 개발한 박사입니다. AI는 계산했지만 진돗개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미야기현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AI 탐지견 쟤는 이미 구조계의 신화였고 저는 그 시스템의 창조자였습니다. 16개의 센서로 생체 신호를 동시 분석하고 3D 스캔으로 구조물을 파악하죠. 현지 구조대원들은 감탄했고 일본 언론은 신의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이 도착한 순간 저는 어이없어졌습니다. 장비는커녕 목줄도 없이 돌아다니는 개 한 마리. 윤소연이라는 한국 구조대장은 개에게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야 마음대로 해.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훈련은 안 했어요. 이 아이는 그냥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생체 감지 범위는요? 센서는 몇 개죠? 윤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루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정은 훈련이 아니라 함께 살아낸 시간이 만든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생명이 달린 현장에서 감정, 가족, 시스템 없는 게 과학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쟤는 3분 만에 스캔을 마치고 생존자 3명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생체 신호, 위치, 우선순위까지 완벽했습니다. 팀원들은 박수를 쳤고 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건물 외곽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바닥에 끌며 낮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윤소연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하루가 불안해해요. 여긴 무언가 있어요. 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젠이 이미 다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린 명령하지 않아요. 대신 믿어요.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젠의 완벽한 시스템에는 단 하나 빠진 게 있었다는 걸. 그날 현장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첫날 구조 작업이 끝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쟤는 또 이겼다. 생존자 3명. 쟤는 정확히 탐지했고 심박수 체온 호흡 주기까지 모두 분석해냈습니다. 의료팀은 쟤네 데이터를 받아보고 감탄했죠. 이건 과학의 예술이네요. 저는 한국팀을 향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쟤네 센서는 인간 감각보다 10배 민감합니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니 오차도 없죠. 윤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하루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직도 젠이 확인한 구역을 서성이고 있었죠. 젠은 이미 그쪽 확인했어요. 생체 신호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 엎드려 꼬리를 바닥에 끌며 낮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소연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왜 그래? 뭔가 있니?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죠. 심박수 38, 체온 34.1도. 그건 사망 판정입니다. 쟤는 40 이하 심박수는 자동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죽은 생명을 걸러내는 게 더 빠른 구조를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봐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삽을 들고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거기엔 정말로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쟤는 철저히 무시했던 수치. AI는 신호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하루는 무언가를 느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네 로그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정확히 스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쟤는 규칙대로 무시했습니다. 그제야 처음 깨달았습니다. 쟤는 데이터를 보았고 하루는 생명을 보았다는 걸. 한 생명을 포기했던 건 완벽했던 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사흘째.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제니 접근 불가 판정을 내린 위험 지역에서 하루가 반응한 거였어요. 그 아침 하루는 달랐습니다. 늘 느긋하던 그 개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한 지점 앞에서 멈추더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꼬리는 바닥에 처져 있었고 온몸이 경직돼 있었습니다. 쟤는 이미 그 구역을 분석했습니다. 구조물 붕괴 위험 최고조, 생체 신호 없음, 생존 확률 2% 미만. 드론, 초음파, 열화상까지 총동원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죠. 그쪽은 비과학적이에요. 접근 자체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윤소연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루가 저러는 건 처음이에요. 하루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킁킁거리며 마치 여기 뭔가 있다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윤소연이 삽을 들고 조심스레 파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으려 했지만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거짓말처럼 의식불명의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체온 33.2도, 심박수 35. 제네 기준대로라면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세상에. 또 하루가 찾아낸 겁니다. 제니 없다고 선언한 곳에서 또 한 생명이 구조된 거였습니다. 윤소연은 아무 말 없이 하루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개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쟤는 신호를 찾지만 하루는 마음을 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저 프로그램된 판단으로는 살아있으려는 의지를 감지할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제가 만든 AI의 맹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규모가 가장 컸던 초등학교 붕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0명 이상의 어린이가 매몰됐다는 긴급 상황. 모든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고 저는 제네 정밀 분산 탐지 모드를 가동했습니다. 쟤는 마치 컴퓨터처럼 움직였습니다. 구조물의 붕괴 방향, 음파의 잔향, 생존 확률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각각의 생존 지점을 점수화했습니다. 첫 3명은 예측한 대로 젠이 정한 우선순위대로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자신감이 차올랐어요. 역시 이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젠과 완전히 반대 방향. 더군다나 젠은 그쪽에 대해 명확히 경고했었습니다. 붕괴 위험 최상위. 생존 확률 1% 이하. 구조 불가. 그런데 하루가 그 지점을 향해 걸어갔고 처음 보는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길게. 마치 누군가의 고통을 대변하듯 간절하게. 윤소연이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하루가 저런 소리 내는 건 처음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저는 버럭 외쳤습니다. 젠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저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윤소연은 하루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하루가 저러는 건 누군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 구조대원들이 하나둘 삽을 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잔해 더미 앞에서 떠나지 않았고 계속 울었습니다. 1시간 후 거짓말처럼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네 번째 생존자. 심박수 31, 체온 32.8도. AI는 사망이라 판단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구조팀, 일본 구조팀 모두가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울고 있는 진돗개를. 그리고 윤소연이 말했습니다. 하루는 사람을 분석하지 않아요. 그 대신 그 마음을 같이 느껴요. AI가 멈춘 자리에서 진돗개가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생명을 깨웠습니다. 5째 날. 마지막 생존자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초등학교 후면부. 젠도, 드론도, 열화상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비가 생명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젠은 처음으로 분석 불가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기술은 멈췄고 사람들은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군가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루가 조용히 자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니 접근 금지라 판단한 가장 위험한 구역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앞에서 멈춰섰고 이전과 전혀 다른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낮고 길고 슬프게. 그건 그냥 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통곡이었습니다. 윤소연이 그 울음에 반응했습니다. 하루가 울어요. 그녀의 눈도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과학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윤소연은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믿어요. 하루는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어요. 1시간 가까이 파낸 끝에 기적처럼 마지막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심박수 28, 체온 31.5도. 제네 기준으로는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철학이 무너졌습니다. 847연속 성공을 자랑하던 AI가 단 4번의 실패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날 AI는 멈췄고 진돗개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마지막 생명을 불러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구조팀이 나올 때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술로는 설명되지 않는 생존.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내 심장이 멎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진돗개 한 마리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 구조대장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 개는 도대체 뭘 본 겁니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네 센서는 모든 걸 계산했지만 단 한 가지. 마음은 읽지 못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윤소연이 하루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천천히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도 존경도 아니었습니다. 오만에 대한 참회였고 진정한 사람다움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쟤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몰랐어요. 윤소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린 명령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살아왔어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일본 구조대원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인들까지 카메라를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뭔가 다르다. 기술 앞에 고개 숙인 날 세계는 한국 앞에 무릎 꿇었다. 그 중심에 진돗개 하루가 있었습니다. 구조가 모두 끝나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뉴욕행 항공권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초등학교 잔해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의 울음이 들렸던 그 자리. AI가 멈추고 감정이 사람을 구한 그 순간. 윤소연과 하루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하루는 언제나처럼 무심한 듯 돌아다니다가 제 곁에 와서 가만히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개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소연에게 말했습니다. 7년간 만든 철학이 하루 만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윤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뭘 가르쳤다고요? 그냥 함께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음으로 전달된 철학. 그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루가 제 손을 하였습니다. 그 짧은 접촉 속에서 저는 어쩌면 기술로는 영원히 재현할 수 없는 정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뉴욕에 돌아간 후 저는 젠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감정 기반 알고리즘, 생존 의지 감지 모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뢰 시뮬레이션을 도입했죠. 동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건 비과학이에요. 감정은 오류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루는 오류가 아니라 정답이었어요. 젠 2.0의 개발이 시작됐고 저는 윤소연과 정기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화상 너머 하루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루 덕분에. 작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과학이 배워야 할 철학이 한국에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국제구조학회에서 인생 최대의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감정 기반 AI 구조 시스템이었고 그 부제는 이랬습니다.
쟤는 하루 프로젝트 기술과 감정의 융합. 청중석은 조용했고 제가 한국의 정의라는 개념을 말하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MIT 박사가 감정을 도입했다고. 걔가 생존자를 찾았다고. 하지만 곧 데이터가 말해줬습니다. 젠 2.0은 기존 성공률 90%에서 98%로 향상되었고 심박수 30 이하, 체온 32도 이하 생존자 감지 성공률이 무려 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배운 철학 덕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청중석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개의 감정을 믿으신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루를 믿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옳았다는 걸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젠 2.0은 이제 쟤는 하루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UN 재난대응본부의 공식 시스템으로 채택되었고 전 세계 구조팀들이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일본이 첫 번째 도입 국가였다는 점입니다. 그 미야기현에서 함께했던 구조대장이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며 매년 한국 구조팀과 합동훈련을 합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루 덕분에 우리도 마음으로 구조하는 법을 배웁니다. 윤소연과는 지금도 연락합니다. 하루는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카메라 속에서 꼬리를 살랑 흔들며 저를 반겨줍니다. 여전해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이 왜 특별한지 다시 깨닫습니다. 그날 AI는 한계를 드러냈고 진돗개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세계가 무릎 꿇은 건 기술이 아니라 본능이었고 감정이었고 한국이었습니다. 847전 무패 AI, 그 완벽한 기계는 4연속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없던 진돗개 하루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데이터를 계산했지만 하루는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한국이 가진 가장 위대한 본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기술보다 위대한 것, 그것은 한국의 마음이었습니다.